다음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불법 유턴한 차량에 충돌 사고를 당했는데요. 되려 상대방이 피해자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바로 그런 사연이 하나 공개됐습니다. 이남희 기자, 무슨 일이 이거죠? 자, 이 사연자 어떤 모습인지 그 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자, 할머니 발인 때문에요. 이 차량이 아주 1차선을 유지하면서 속도를 맞춰서 지금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예. 2차선에 있던 경찰차예요. 다른 네. 차도 아니고 경찰차가 불법 유턴을 시도하면서 갑자기 이렇게 그 충돌 사고까지 난 겁니다. 순간 속도 줄이지 못했던 이 사용자와 이제 충돌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일단은 이 사연자는요, 보험사로 견인 조치를 완료하고 급하게 장례식장으로 향했다고 합니다. 장례식장까지 경찰차가 왔다라는 건데 경찰차가 장례식장까지 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연자에 따르면 굉장히 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경찰이 당신이 현장에서 음주운전 측정에 응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발인을 앞두고 준비하고 있는 장례식장까지 찾아왔다라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 이제 블랙박스가 사고에 있어서는 당시 상황을 우리가 검증해 볼 수 있는 주요 자료인데 이 사연자가 지금 장례식도 있고 준비할 것도 많고 하니까 내일 제출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굳이 그것을 현장까지 찾아와서 받아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좀 용인될 수 있는 부분이냐 논란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 있습니다. 사실 이 발인 준비를 위해서 가던 차량이 피해를 당했으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경찰들이 우리는 긴급 차량을 운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피해자라고 계속 주장을 한다라는 거예요. 결국 사연자가 경찰 조사를 접수하고 나서야 본인을 피해자라고 수사관이 판단해줬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장례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엄숙한 문화가 유지돼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에 대해서 많은 관심이 쏠리는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 경찰차가 또 긴급 자동차라서 속도 제한이나 신호 위반 같은 규칙 같은 거 적용이 또 안 된다고 하기는 해요. 그러면 홍정석 변호사님, 저렇게 이제 신호 무시하고 출동하다가 사고 나면은 이런 경우에 처벌 못 받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도로교통법이나 형사법상으로 지금 경찰차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자동차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그 예외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제재나 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민사적인 손해배상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이제 보험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겠죠. 이 사안에서는 사실 저 경찰관의 사후 대처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 경찰관들이 즉각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약간 도로의 여러 신호등이나 이런 것들이 약간 무시돼야 되는 측면은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약간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긴급 자동차에 대해서는 현행법상으로 어떤 형사처벌이나 어떤 그런 처벌에 해당하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 가다가 이제 경찰차는 들이받은 차량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지만 손해나 이런 것들을 배상을 받고 아무래도 본인에게 그 해당되는 그런 범죄가 일어났을 때는 저렇게 긴급하게 출동한 일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양측의 얘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짚어보면 이게 문제가 이런 사고가 점점 또 늘고 있는 추세라고 해요. 더 문제는 그 원인이 안전 불이행으로 인한 사고가 가장 많았다라는 건데 이 피해자로서는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방법이 없습니까? 일단 피해자도 억울하겠지만 경찰차도 저런 사고가 계속 일어난다면 그 안에 있던 경찰관도 사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크게 몇 가지를 제언을 하고 있는데 불가피하게 긴급한 상황에서 차량을 운행한다 하더라도 그 범위가 최소화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일종의 면책 특권이 주어지는 건데 이게 남용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긴급 차량으로서의 목적을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되고 최소한의 범위에서 보장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 긴급한 상황이 도대체 뭔지에 대해서 지침이 불명확하면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침이 보다 구체적으로 마련돼야 된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